네,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개념 설명 이 영상은 아마도 수업 때 수업 들은 학생들은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진도를 맞추기 위함이고, 좀 필요한 학생들만 개념을 습득하는 용도로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풀이는 따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문제는 거의 풀지 않고 일단은 이제 시그마가 어떤 거고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이 쓰이는지 성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위주로 개념 영상을 촬영하는 용도입니다. 자, 시그마라는 기호는 시그마 K는 1 그리고 N A K. 자, 이렇게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형태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들어있는 게 제가 일반항,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열의 일반항을 위치시키게 될 거예요. 일반항. 자, 그리고 이 K 값에다가 아래 들어있는 이 숫자부터 위쪽에 써져 있는 이 숫자까지를 차례로 대입해서 다 더한 걸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첫 번째 거 대입한 것부터 값을 하나씩 늘리면서 마지막 n번째까지 대입한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앞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SN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SN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은 표현이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시그마에서는 이러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 이렇게 반드시 1부터 쓸 필요가 없어요. AK라고 작성하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가서 A5까지 아니죠. A5부터죠. A5 더하기 A6 더하기 더해서 10까지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값부터 여기 위에 있는 값까지 차례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한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론 SN으로 나타낼 수는 있죠. S10-S4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도 가능하냐? 자, 시그마 K는 5부터 5까지 AK다. 이런 값은 그냥 A5와 같게 되는 거야. 왜냐면 다섯 번째 항 여기 5를 대입한 것부터 5를 대입한 것까지니까 사실상 그냥 한 개만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 써져 있는 숫자와 위쪽에 써져 있는 숫자 요 사이 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차례대로 1씩 늘려가면서 더한 값을 나타낸다. 이게 합의 기호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시그마는 사실 여기까지 써 있는 것만 하면 SN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부터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그마에 반드시 이쪽에 일반항 AK라는 모양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자, 어떻게 문제 출제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 오른쪽에 K 더하기 1 A, 자, 다시 쓸게요. K 더하기 1 A 2K다. 이런 형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K 값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할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 K 자리에다가 그 값이 대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1 대입하면 2A2, 2 대입하면 3A4, 3 대입하면 4A6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마지막 10을 대입했을 때는 11A20이다. 이렇게 어떤 이제 규칙성이 있는 값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 일반항 자리에 있는 것은 K에 대한 식이면 충분하다 라는 겁니다. K에 대한 식이면 충분하다. 자, 우리 앞단에서 수열도 사실 함수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FK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부터는 일반화를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다. 자, 이런 꼴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FK다. K에 대한 식이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한, K에 대한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 값은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 fn이다. 자, 이거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시그마의 가장 메인을부터 얘기를 하자면 대입을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네, 대입을 전부 다 대입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뒤쪽에 가면은 이제 시그마 계산법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앞서서 시그마 풀이의 가장 기본은 전부 다 대입해서 이렇게 펼쳐내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까지 얘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다.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이 자리에는 K가 없는데요, 지금. 그쵸? K에 대한 식이 와야 한다고 해도 K가 없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그냥 K는 1부터, K1부터 10까지. 자, 대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2다. 전부 다 2라는 항을 다 더해준 거다. 2 더하기 2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가 K가 1일 때도 2고요. K가 2일 때도 2인 거예요. 쭉 가서 마지막 K가 10일 때까지 다 2만 더해진다고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요거는 2가 10개 있는 거니까 22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좀 일반화를 했을 때, 자, K는 1부터 N까지 C다. 그러니까 이건 상수를 나타내는 거야. 상수. 어떤 상수 C인데, 그러면은 이 N개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N개에 대해서 전부 다 C가 더해지는 거니까 C 더하기 C 더하기 C 총 N개. 그러므로 이거는 CN이다. NC라고 쓰는 게 나으려나? 어쨌든 뭐 똑같죠. NC다 이렇게 쓰는 게 C가 N개 있으니까 NC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K 값이 들어있지 않은 상수에 대해서 더해주면은 모든 항들이 다 그 값인 거에 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조금 해보고요. 자, 이제 시그마의 계산, 이 대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 대입하는 게 어떤 계산인지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여기 이제 책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값을 보시면은 대표 문제를 보면, 자, 이러한 시그마 표현을 하나 주고 이게 4n 제곱이다. 그럴 때 이제 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입해보면 A, 자, 처음에 K1 대입한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K에 2를 대입한 거는 A3 더하기 A4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항들이 더해진다라는 거를 대입을 해봤더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하려면은 이거는 A1부터 A20까지를 그냥 더한 거잖아요. 그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서 이 n 값을 어디까지 대입을 해줘야 되냐? 자, 여기 이제 두 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두 개씩, 그치? 근데 20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n 값은 10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이면은 쭉 더해서 마지막 10을 여기 대입한 게 A19 더하기 여기 10을 대입한 게 A2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n자리에 10을 넣었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n자리에도 동시에 10을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이 400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n자리가 양쪽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뒤쪽에서 조금 더 보게 될 건데, 미리 하나 언급을 하자면 이런 표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K는 1부터 n까지 FK다 는 GN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여기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 N이라는 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은 N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풀이를 하나 살펴봤고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건데요. 네, 역시나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F20이 30이다. F2가 4라는 함수값 두 개를 줬고, 자, 그쵸, 여기는 아예 수열의 표현도 없죠. 그쵸, 일반적인 함수의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유효한 거예요. 자, 이것부터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1 대입하면 F3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F4, F5 이렇게 쭉 더해져서 마지막으로 18을 대입을 하면은 F2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 오른쪽에 있는 것도 대입하면은 3부터 대입이니까 F2로 시작하죠. F2 더하기 F3 쭉 더해져서 어디까지 더해지나? 마지막 20을 대입하면 F19까지가 대입이 되겠죠. 그쵸? 근데 거기서 이걸 이제 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까지가 빠져나가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빠져나가는 걸 금방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 남은 건 이거, 밑에 쪽에 남은 건 마이너스 F2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F20 마이너스 F이니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시그마 풀이의 가장 기본은 일반항 자리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일반항 자리에 들어있는 것들의 아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대입해서 이걸 이렇게 전개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면서 문제에서 뭐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값들이 알려준 값들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뭔가 소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뭐 색다른 풀이 방식이 등장하는 거는 맞아요. 여기서 1부터 18까지를 여기 3부터 20까지 평행 이동의 관점으로 봐서 조금 값을 이제 밀어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없어지는 거 한 번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대입하는 풀이를 가장 기본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66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냥 간단히 보자면, 자, 기억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히 대입해보면 맞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K1부터 10까지 대입을 해주면 이 왼쪽의 좌변은 A1부터 A10까지를 다 더한 게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되냐?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홀수 번째 항들이죠. 그쵸? 그래서 A1, A3, 5 대입하면 A9까지고, 이거는 짝수 번째니까 1 대입하면 A2부터 시작해서 2, 4, 6, 그래서 A10까지 자 더한 것과 이렇게 10개를 더한 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입니다. 자, 얘냐? 혹시 대입해보면 되겠지. 여기 K1 대입하면은, 자, 0제곱으로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해요. K2 대입하면은 2-1이니까 1제곱,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1, 마이너스 1 반복되면서 값이 딱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디귿보기도 대입해보면 돼요. 이쪽에 대입하시면 1세제곱부터 10세제곱까지 더한 거다. 이쪽에 대입하면 역시나 K2 대입했을 때 1세제곱부터 11 대입했을 때는 10세제곱까지 똑같이 가겠죠. 자, 여기 아래와 끝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오는 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을 해놓으면, 자, 대입해서 나온 결과는 같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입하는 식의 풀이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은 설명 다 들은 이후 이제 문제풀이 강좌에서 이제 조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그마로 우리가 문제를 조금 이제 나타내보는 연습. 자, 나타내보는 연습을 먼저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여기 1048번에 있는 이런 케이스인데, 자, 이렇게 이제 다 나열되어 있는 거를 반대로 시그마로 나타낼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항의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항의 개수. 자, 이거 항의 개수 너무 파악하기 쉬운 게, 지금 이제 이 각각의 일반항들을 생각했을 때 얘가 바로 n번째 항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 n이 들어간 것부터가 여기 1을 대입하면은 3이고 여기 2를 대입하면은 5고, 그럼 여기 n자리가 바로 n번째라는 걸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항의 개수는 총 n개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일단 작성을 해줘요. 자, 그 다음 내가 여기 오른쪽에 오는 일반항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문자를 k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제 k1 대입했을 때 여기 이제 k 값에 대입하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3이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고, 마지막 n을 대입했을 때 2n 플러스 1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주면은 딱 정확합니다. 이렇게 가로를 씌워주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로를 씌우지 않으면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 2k 더하기 1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자, 두 번째도 항의 개수는 당연히 n개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 써주고 일반항 자리를 k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는 항의 개수가 n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몇 개다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조사를 해보면은, 자, 분모에 오는 거 3의 1제곱, 2제곱 쭉쭉 가서, 자, 이게 3 몇 제곱이죠? 이 몇 제곱이냐? 3의 6제곱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3의 6제곱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총 6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다 라고 작성해요. 항이 6개니까. 자, 그런데 자, 분모는 3의 k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야. 그치? 3의 1제곱, 2제곱이니까 이 변동되는 값에만 k를 작성해주면은 k의 1부터 6까지 대입한 값이 다 표현이 될 텐데, 문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해주는 방법은 이 앞쪽에다가 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k제곱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k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2 대입하면 짝수니까 플러스 되겠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만약에 플러스를 시작하고 마이너스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뿔마가 바뀌었어. 그럼 여길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를 쓰거나 또는 k 플러스이거나 한 칸을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짝수 홀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짝수부터 시작하게 하고 싶냐 홀수부터 시작하게 하고 싶냐의 차이니까, 네, 이렇게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그마로 나타내는 거에 여기 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뒤쪽에 계산은 나중에 하고 시그마로 나타내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 5, 6부터 20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20에서 4를 빼고 1 더한 17개예요. 자, 그래서 17개를 먼저 시그마로 작성을 해줍니다. 1부터
17까지 작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반항에 어떤 값을 써줘야 K는 1대입했을 때 4 나오고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커지냐? K 플러스 3의 제곱이라 써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 K를 1을 대입했을 때 4의 제곱부터 시작하고 2 대입했을 때 5의 제곱, 마지막 17 대입했을 때 20의 제곱으로 끝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항의 개수를 체크할 건데 앞쪽의 변화들만 살펴볼게요. 3, 5, 7 이렇게 가서 21까지 가는 거니까 자, 3, 5, 7, 9 땡땡땡 21 이거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써보면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겠죠, 그렇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이다. 자,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일반항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이 21이 되는 n 값은 10이라는 걸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항의 개수가 총 10개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시그마 ken1부터 10까지를 작성을 해주고 자, 이 앞쪽에 오는 얘네들과 앞쪽에 오는 얘네들 먼저 일반항을 작성을 해주면 뭐라 쓰면 되냐? 밑에 구해놨죠? 2n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6, 10, 14 역시나 이것도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4이니까 6 플러스 n-1 d다. 그래서 4n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문자만 이제 4k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얘가 바로 시그마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 검토할 때 대입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k1 넣으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5다. 딱, 자, 자, 여기 2죠, 그쵸? 잘못 썼어요. 여기 2입니다. 2. 그래서 3 곱하기 6이다. 그 다음에 K에 2 대입하면 5 곱하기 10이다. 자, 정상적으로 딱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는 표현까지 한 번 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간략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그마의 성질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계산을 자, 네, 성질 먼저 나오죠. 성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AK라는 수열이 있고 BK라는 수열이 있다. 서로 다른 수열이다. 물론 여기서는 AK 대신에 뭐 FK라 써도 되고 뭐 BK 대신에 GK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냥 이제 뭐 K에 대한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알파다. 그리고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BK가 베타다. 그러니까 AK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대입을 해서 다 더한 게 알파고 자, 여기 밑에 왜 2야? 1이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대입해서 다 계산한 게 베타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시그마 ken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라는 요 일반항을 계산할 때 자, 여기 K1을 대입하면은 A1 더하기 B1이죠. 2 대입하면 A2 더하기 B2지. 쭉 대입해서 마지막은 A, N 더하기 B, N이라는 건데 자, 이걸 재구성을 한다면 당연히 A1, A2 쭉 더해서 AN까지 먼저 더하고 그리고 B1부터 BN까지 따로 더한 것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시그마를 분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K1부터 N까지 AK죠. 그리고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겠지, 그치? 자, 이렇게 시그마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 내가 이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수렴하는 값이. 왜냐면 이게 문제에서 알파라 했고 이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설정을 했었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운데 마이너스 기호를 썼으면 당연히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이게 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생기고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 마이너스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생긴다. 이렇게 역시나 빼기로 분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합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대표 문제 보시면은 자, 이 시그마는 전개를 했을 때 K는 1부터 10까지 9K 제곱 마이너스 9AK 제곱 9AK 제곱 마이너스 6A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 값은 시그마로 3개를 쪼개서 줄 수 있는 거야. 이거랑 이거 덧셈과 뺄셈으로 나눠져 있는 걸 기준으로 전부 다 분해할 수 있어요. K는 1부터 10까지 9AK 제곱을 먼저 더하자.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6AK를 하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다 라고 분해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9는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네, 전부 다 9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상수값이기 때문에 빠져나와도 돼요. 자, 그런데 요게 8이라 했으니 이 값은 8, 9, 72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요 값도 마이너스 6은 앞으로 빼고 뒤쪽에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작성하면 되는데 그건 여기 써있지, 그치? 4 곱하기 6 마이너스 24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배웠죠? k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냥 모든 항들이 다 1인데 그거를 하나부터 10까지 10개를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1, 2, 총근에 10개 있는 거기 때문에 1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2, 마 24, 그리고 10이기 때문에 답은 이제 58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계산을 분리해서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바로 그 다음으로 여기 오른쪽에 이 문제를 풀게요. 자, 여기 밑에 요걸 할까? 요걸 합시다. 자, 역시나 이제 이것도 문제풀이 영상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쭉 같이 들을 때 한 번 더 복습해 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편. 자, 이거를 분리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1이다. 이게 56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제곱 더하기 ak 이 값은 24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와 얘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ak의 제곱만 남겨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게 빠져나가야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밑에 밑에 식에다가 2배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2ak 제곱 더하기 2ak로 바꿔 2배를 한 값에다가 대입을 해서 다 계산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도 2배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자, 여기에서 이 시그마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빼주면 자, 그럼 좌변은 뭐가 남냐?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자, 이렇게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역시나 ak 제곱은 1개 남으니까 그리고 더하기 1이 남겠다. 이런 식으로 그 값은 48에서 56을 뺀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자, 이걸 한 번 더 분리를 해주면 k는 1부터 30까지 ak 제곱 그리고 더하기 30이 될 거야.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가 원했던 이 값은 마이너스 38이다 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의 간단한 성질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할 것은 이제 자, 그 다음 계산. 자, 등차 등비가 먼저 나오니까 등차 등비 간단히 설명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너무 똑같은 게, 자, 우리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SN 공식을 이미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이번에 N 2에 플러스 N-1D다. 또는 이제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파트를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등차수열에 대해서 A3과 1이고 7이 맞히니 이거 복습을 해보. A 플러스 2D가 1이다. 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7이다. 자, 한 빼주면은 마 4D가 8이 되는 거고 D 값은 마이너스 2다. 대입해주면 A 값은 5가 나옵니다. 자, D와 A가 나오면 그냥 평범한 등차 수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근데 무턱대고 그냥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그마는 먼저 대입해보는 게 기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그냥 이제 대입을 쭉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 성질을 한번 먼저 써봅시다. 1부터 100까지. 자, A, 2K 마이너스 A 2K 플러스 1로 합쳐줄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1을 대입해주면은 A2 빼기 자, 그런데 대입을 하기 전에 등차수열이니까 이 값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D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A2K랑 A2K 플러스 1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두 항이에요. 그쵸? 이거 다음 번째 항이잖아. 2K를 더하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서 앞에를 뺐다라는 건 이게 마이너스, 자, 여기 뒤에서 앞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앞에서 뒤를 뺐다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D다라는 걸 나타내요. 왜요? 이렇게 더해줄 때 플러스 D가 되는 거잖아, 등차수열은. 그러니까 반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D가 돼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D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쵸?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더해줄 때가 플러스 D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그 다음 번째에서 전 번째 거를 빼야 D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거. 결국 정답은 K는 1부터 100까지 마이너스 D를 다 더한 거니까 K가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100개의 항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 D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D가 돼요. 100을 곱해서. 근데 우린 D를 구해놨으니까 정답은 200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그마의 성질과 등차수열의 이제 일반항 찾기, 일반항에서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찾는 것까지 해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것도 그냥 하나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등비수열을 보시면은, 자, 요걸로 그냥 갈게요.
자, 나머지 정리 그냥 문제에서 언제나 침투하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돼. 그치? 자,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다? 그 나머지는 나누는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5를 여기 대입한 결과다 라는 게 우리 고1 때 주장창했었던 나머지 정리죠. 자, 그러면 이제 5를 대입하시면은 5에 2n-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이건 당연하게도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a 곱하기 r에 bn 더하기 c꼴은 항상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제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r의 b제곱까지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비는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그냥 대입을 해주면은 5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25가 되겠지. 5의 제곱이니까. 자, 이 두 가지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자면, 역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1부터 an까지 대입한 sn이라는 평범한 식이에요. 그러므로 r-1분의 첫 번째 항. 자, 첫 번째 항이 뭐지? 15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내 줘야겠지. 자, 그럼 이것도 좀 간단히 하자면 어떻게 되죠? 이게 24고 앞에 있는 15랑 약분이 되겠죠. 3, 55, 3, 8에 24.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25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또는 문제에서 5의 2n이라 서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앞에서 했던 등차 등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간단 형태를 줬을 때. 물론 이제 문제 풀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변형을 시켜준 걸 보면은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A2, A4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항을 두 칸 건너뛰어요. 이 문제상으로는 그럼 원래 공비가 25였는데 여기서는 R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해야 된다는 거 조금 더 기억을 해줘야겠죠.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증명 과정을 좀 생략할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그냥 N까지 더한 것, 1의 제곱부터 다 제곱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한 거,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더한 것, 이 결과를 반드시 외우도록 하자. n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마지막으로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제곱이 된다고 외우시고 이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된다라고 외우세요. 분모 6은 단독적으로 외우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역시나 지금 이제 수업을 위한 거니까 먼저 좀 빠르게 듣기 하기 위해서 패스를 좀 하고요. 자, 이것들은 결국은 1부터 n까지의 그냥 합과 그 다음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올 필요가 전혀 없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뭐 이렇게 k로 하지 말고 n은 1부터 n까지 m제곱이다 라고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것도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거니까 앞이랑 표현이 동일하겠지.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변형된 형태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k제곱 더하기 2k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풀려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인식이 필요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위에 써놨을 텐데, 자, 일단 다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는 gn이 될 것이다. 반드시 이 결과물은 이 위쪽에 있는 n 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n으로 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n 자리에 2n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여기 2n이 들어가면 합성함수다. 이 n 자리에 2n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결과물에만 2n을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 2n이 들어가고 여기 2n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쪼개야죠.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k제곱 더하기,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거 2를 먼저 앞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2k다 라고 k로 써야지. 이 길이 뺐으니까 k라고 작성을 해주면은,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6분의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4n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자,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여기 이제 n자리에다가 2n 넣은 거잖아. 여기 n자리 2n 넣고 여기 n자리 2n 넣은 거니까 2n 더하기 1, 4n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기하면서 n자리에 여기를 넣어주는 연습을 꼭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쪽에 있는 거는 자, 이제 2분의 이제 2n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겠지. 여기 지금 끄트머리 2n이 또 있으니까 요 n자리에 2n을 넣어준 값이 결과물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었냐? 자, 이런 이제 요것들의 혼합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땅땅땅 K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그마랑은 아예 그냥 별개로 여기를 얘가 아직 정리를 안 해놓은 거니까 먼저 정리하고 갈게. 동그라미만. K분의, 자, 1부터 K까지 더한 거 위에 우리 배웠죠? 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야, 마지막 더한 값이, 그러니까 마지막 문자가 K니까 여기는 N을 써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약분해준 다음에 번분수 처리하면은 2분의 K 플러스 1이 돼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을 계산하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계산해볼까? 2분의 1 맨 앞으로 오시고, 자, 이제 시그마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주세요. 1부터 30까지 K는 뭡니까? 2분의 30 곱하기 31이지. 1부터 30까지 1은 뭡니까? 1이 그냥 30개 있는 거야. 더하기 30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정리해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 자연수의 거듭제곱들의 합에 해당하는 공식 3개가 될 텐데 반드시 혼동하지 않고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2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빼기 4K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자, 역시 이제 이것도 먼저 계산을 해주기에 앞서서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이 다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있는 일반항을 먼저 합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로 한 번에, 자, 이거 전개해보면은 K제곱 4K 더하기 4고, 이거 전개해보면은 이제 이건 그대로죠. 그러니까 빼주면 뭐가 남을까? 자, 4밖에 안 남는 거 아닌가요? 맞나? K제곱 4K 더하기 4니까 오케이, 4밖에 안 남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은 그냥 32가 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막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 이걸 이제 문제를 푸냐? 자, 우리 시그마 합을 배우니까 이걸 하나씩 다 계산하고 있어. 다 계산하고 이것도 다 계산, 총 5개를 계산해서 정리해도 답이 30개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처음과 끝이 같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봐라. 그리고 여기 오는 자리가 뭔가 유사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뺐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독특한 케이스도 하나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것은 역시 K는 1부터 7까지 해당하는 거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어.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겠는데 계산하지 않고 뒤쪽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공식을 마땅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위에서 얘기했던 요 친구들은 반드시 1부터 n까지일 때만 쓸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일 때, 이렇게 1부터 n까지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기억을 맞죠, 그죠?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문제 조금 더 풀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형태가 애매할 때는 전부 전개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 계산하고 뒤에 건 계산 못하니까, 자, 첫 번째 거는 1의 제곱, 2의 제곱 쭉 가서 7의 제곱까지 더해줘. 두 번째는 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7의 제곱까지, 3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 마지막은 7의 제곱. 그러므로 다 더해줬을 때는 1의 제곱이 1개, 2의 제곱이 2개, 3의 제곱이 3개, 마지막으로 7의 제곱은 7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1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은 7의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항만 제곱인데 이거 어차피 세제곱으로서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해주면 이건 사실 이거였다. 1부터 7까지 K 세제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써놨던 유효편을 보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깔끔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답이 되겠지, 그치? 28의 제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근호를 여러 개 포함한 식들인데, 자, 근호를 여러 개 포함한 경우는 바로 이제 밑에 쪽에 오는 근호부터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안쪽에 오는 근호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n1부터 5까지. 그 다음 시그마를 또 고칩니다. m은 1부터 n까지 mn이다. 자, 이런 값을 계산할 때 가장 안쪽 가로에 들어있는 여기부터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쪽에 있는 문자가 m이니까 위에 쪽에 있는 문자를 무시하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기 때문에 m자리에다가 1부터 2, 3, 4 쭉쭉 대입해서 n까지 대입을 할까요? 심지어 마지막엔 요 m자리에다가 n이 대입되니까 그건 두항 곱해서 n제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자, 다시 앞에 분 쓸게요. n은 1부터 자 5까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n은 1부터 5까지. 자, 뒤쪽에 오는 거를 m이라는 문자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n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와도 되는 거예요. m은 1부터 n까지 m이다. 자, 왜냐면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이거는 상수기 때문이에요. 상수 취급.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친구만 계산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형태를 그냥 유지를 할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풀어도 돼요. 이렇게 유지를 안 하면서. 자, 이 네모칸이 바로 1, 2, m까지 더한 아까 전에 배운 2분의 n 플러스 1 요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거 한 번 더 전개를 하면 이 친구는 2분의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그마를 더해주면은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오세요. 상수니까 n은 1부터 5까지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자, 공식 쓰면 되겠지. 2분의 1 6분의 가 아니라 자,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6분의 5, 6, 11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시그마 여러 개 겹쳐있을 때는 안쪽부터 하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문자만 보고 나머지 상수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안쪽부터 해보자. K는 1부터 L까지 6이에요. K가 없잖아 이쪽에. 그러니까 전부 다 6이라는 거고 항의 개수는 L개겠지. 1부터 L까지니까 1부터 N까지가 N개면 당연히 1부터 L까지는 L개예요. 자,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 6L이 되는 거야. 6이 L개만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시그마를 계산을 여기까지 이제 또 해주면 되는 건데 L은 1부터 M까지 6L이니까 자,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6L은 6 나오고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은 앞으로 빼주고 1부터 M까지 더한 거잖아. 이거 그냥 그치 대입축해주면 1부터 M까지 더한 거라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이거 약분해주면 3이 되는 거니까 전개하면 3M 제곱 더하기 3M이 되고요. 자, 그 친구를 여기에다가 또다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시그마 자, m은 1부터 n까지. 자, 일단 3은 뺄게요. 3 빼고 m제곱 더하기 m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역시나 3 빼주고 6분의 n 플러스 1 2n 더하기 1이다.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로 공식을 적용해주면은 정리만 해가지고 답을 작성해주면 될 거예요. 통분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서 계산해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공통인수가 어떤 게 있죠?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친구 계산할 때 분모가 거슬리니까 앞으로 6분의 1을 뺄게요. 3 앞에 있었고 6분의 1을 빼서 이제 이 안쪽에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3n 플러스 1이다 작성을 할게. 자, 그렇다면 이 안쪽만 인수분해하면은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뒤쪽은 2n 더하기 1 더하기 3n으로 남은 값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계산하면 2분의 1이고 2분의 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5n 플러스 1이니까 아마도 이제 계산을 틀린 것 같죠. 지금 답이 없잖아. 어디를 틀렸죠? 자, 앞에가 6L이고 6L에 대해 쓰니까 6 곱하기 이제 2분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3m 제곱 더하기 3m이다 했고 거기에 m은 1부터 n까지.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어디가 잘못된 걸까? 여기 뒤에를 잘못 썼네. 그치? 여기 뒤에를 왜 잘못 썼냐면 이 아니라 맞죠? 잘못 썼죠. 더하기 3일이 아니라 여기 3일이 아니라 3이에요. 그냥 그쵸? n 플러스 1로 묶었잖아. 우리가 n 플러스 묶었으니까 남은 게 3이어야겠지. 그치? 자, 여기만 잘못됐죠? 여기 3이라고 쓰고 이 뒤쪽도 그러면은 5n 플러스 1이 아니라 2n 플러스 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요 값이 2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게 약분해주고 정답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보충 영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상세하게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안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할 건데 역시나 i가 문자예요. k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분리해서 i는 1부터 k까지 i 더하기 i는 1부터 k까지 k 이걸 볼 때 이 친구는 i 자리에 1부터 k까지 대입한 거니까 1부터 k까지 계산이 된 2분의 k 더하기 1일 거야. 그런데 이 오른쪽은 i가 없잖아. 일반항에 i가 없는데 i 자리에 1부터 넣어야 되니까 그냥 모든 항에다 k인 거예요. 항의 개수가 k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k가 k개만큼 있는 거니까 k 제곱이 되는 거야. k 곱하기 k여서.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더해주면은 2분의 3k 제곱, 2분의 k 제곱부터 k 제곱이니까 더하기 2분의 1k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앞쪽에 있는 1부터 n까지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또다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유형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이야. 여기는 사실 이제 일반항으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을 나타내는 연습이 쉽지가 또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을 근데 제가 일단은 여기 파트 내용이 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 8번 그 다음 뭐 이제 8, 9, 10, 11 이렇게 뒤쪽까지 해서 먼저 끊고 7번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이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파트만 문제 몇 개 더 풀고 마무리 할게요. 몇 문제는 그 다른 문제풀이 영상이 있으니까 수열의 합 시그마 부분 이제 뭐 문제풀이 30문제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는 거 아까 전에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 값은 시그마 항의 개수부터 찾아볼까? 자, 앞에 거 읽어봅시다. 1, 2, 3에서 12까지니까 12개겠지. K1부터 12까지고 앞에는 그냥 K라고 쓰면 무방하겠죠. 그 다음 뒤쪽에 곱해지는 걸 잘 보면 3, 5, 7부터 25까지니까 일반항 찾으면 3 더하기 n-1 이겠지. 그래서 2n 더하기 1이니까 K로 바꿔서 2K 플러스 1로 써주면 된다. 아까 전에 써준 것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1부터 12까지 2K 제곱 그리고 1부터 12까지 K다. 계산 전부 다 할 수 있잖아. 2 곱하기 6분의 12, 13, 25겠지. 더하기 2분의 12 곱하기 13이다. 그래서 약분해줘서 정답을 쓰면 되니까 일단은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자연수의 어떤 거듭제곱의 합 1부터 n까지 더한 거, 1의 제곱부터 더한 거, 뭐 1의 세제곱부터 n 세제곱까지 더한 거 이런 거는 세 가지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다음 것도 풀어볼게요. 자,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2배가 된 등차 수열일 거야. 짝수항들끼리 이제 항을 2개씩 건너뛰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n자리에 그냥 2k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여기 n자리에 2k를 넣어주면 6k 빼기 2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6k-2가 되는 거겠죠. 역시 분리를 해주면 6이 나오고 k는 1부터 2n까지 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이제 2가 역시나 이 개수만큼 있는 거니까 4n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쪽만 계산을 잘 해주면 6 곱하기 2분의 2n 그 다음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위쪽에 오는 값이 계속해서 여기 합성돼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는 공식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자리에 2n을 넣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사물의 약분을 해주면은 6, 자,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4n 제곱 더하기 2n 그리고 아까 구해놨던 요 4n까지 더하기 4n이니까 12, 자, 24n제곱 더하기 16n이다. 자, 이게 아까부터 계산이 계속 틀리네요. 제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n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그럼 이제 뒤쪽에 오는 값이 8n이 되는 거예요. 24n. 잠시만요. 자, 실수가 조금 있네. 지금 계속해서 여기를 위에 약분했는데 왜 또 6이라고 쓴 거지? 여기를 3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12n제곱 더하기 이제 2n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계산은 뭐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가져가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96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2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3의 제곱, 6 곱하기 4의 제곱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s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일반항을 작성을 해야 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앞에 거 보면 2, 4, 6 하니까 2k라고 쓸 수 있겠고 뒤에 거를 보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k 1 대입했을 때 2의 제곱, 2 대입해 3의 제곱 쭉쭉 나오니까 이제 한 칸을 밀어서 2, 3, 4 나오게끔 k 플러스 1이라고 제곱을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개를 해서 계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는 이제 k랑 k제곱이랑 k세제곱은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전개해주면은 2k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다. 그럼 이 친구 전개했을 때 2k 세제곱 더하기 4k 제곱 더하기 2k여서 각각의 공식 한 번씩 다 써주면은 정답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 형태로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걸 목격하시고 남아있는 값이 뭐다라고 구해주면은 이제 F5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제 계산은 맡기도록 할게요. 계산을 맡기고요.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똑같은 풀이고, 여기 1098번은 제가 이제 영상에도 다음 문제풀이 있지만, 뭐, 그냥 이제 듣는 김에 들어도 좋으니까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서 이제 그럼 n번째 항이 당연하게도 일반이 될 텐데, 자, n번째 항은 총 n개의 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왜? 첫 번째 항 1개, 두 번째 항 2개, 세 번째 항 3개니까 n번째 항은 n개의 합으로 구성이 되겠지. 근데 그 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1, 2, 3, 4니까 n부터 출발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뒤쪽에 더해지는 거 보니까 2배를 하고 2배, 3배를 하고 2배, 3배, 4배를 하니까 2배, 3배, 4배를 하시다가 마지막은 n배가 되겠지, 그치? n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n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n번째 항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나타내볼까? n번째 항 일반항은 n부터 n제곱, 자, n부터 2n, 3n, 4n을 더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n으로 늘어나는 거지. 공차 n으로. 항의 개수, n개, 그쵸? 1부터 n이니까. 자, 그리고 공차는 n이다. 첫 번째 항은 n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다 합한 거를 더해주자면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쵸? 2a 플러스 n-1d다. n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다. 그래서 2분의 1 n세제곱 더하기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게 바로 AN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AK는 문자를 K로만 바꾸면 되겠지. K1부터 10까지 자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이므로 깔끔히 계산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그 합을 구하기 위한 일반항 자리도 이미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성을 통해 먼저 일반항을 합으로 먼저 나타내주고, 자, 그래서 제가 일반항 찾을 때 등차수열의 합공식 썼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시그마를 씌워줘서 이제 그 뒤쪽 오히려 계산이 편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앞쪽 부분이 조금 까다롭도록 하겠죠. 까다롭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또 이제 뒤쪽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내용들,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찾기 내용을 이제 개념 설명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